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4월달 양파 같은 경우는 수확 적기가 5월 말 6월 초거든요. 양파 여러분 드셔보세요. 근데 4월달 극조생종이 있어요. 4월달에 수확해가지고 그 동네 마트 입구에 보면은 푸릇푸릇한 양파 잎 있죠. 원래 쓰러지면은 깜깜이 되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푸릇푸릇한 양파 잎채하고 밑에는 양파 조그맣게 있는 거 파는 거 있죠. 일찍 수확한 거잖아요. 그럼 뭐요? 수확 적기보다 뭐 한 달, 또 한 40일 막 일찍 수확에다가, 왜냐면 그때 수확해서 파는 게 시장성이 좋아요. 나한테 이익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일부는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냉해 피해를. 양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전년부터 10월 달에 보면 가입하니까 마늘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겨울을 나잖아요. 겨울을 날 때 얘네들이 냉해나 동해 피해를 입으면은 얘네들이 죽거든요, 일부가.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들면 죽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5개 심었는데 이게 뭐 2개가 죽었다. 그러면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도 일찍 내다 팔고 싶은 거예요. 극조생적으로 심어놨고. 그래서 일찍 내다 팔 때, 정상적으로 수확하면 정상 수확이 4월 30일이 정상 수확이에요. 정상 수확이 통상적인 수확 적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조사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봅니다. 이 지역에 이런 품종의 마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월 30일이 수확 적기로 보는데 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거기는 지금 그 품종은 4월 30일이면 수확합니다. 라고 하면 근데 나는 조사를 언제 했어? 4월 1일 날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컸을 때보다 미리 30일 전에 수확해보면 근데 덜 이만했어야 되는데 이만할 때 지금 수확한 거잖아요. 그죠? 크기가. 원래 보험회사는 이만한 무게로 계산하고 수확조사를 산정하려고 지금 수확 적기 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도복이 완료된 시점에 근데 일찍 좀 수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만큼이니까 이 차이의 무게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살이 찔 걸 대비하는 걸 뭐냐면 비대라고 해요. 비대. 이때 무게지만 이 무게로 환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비대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직접 이 무게를 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해. 이거 무게에 몇 프로는 더 찔 거다. 찔 거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걸 지수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때 4월 1일 날 수확을 할 때 비대 지수는 정상적으로 하면 얘가 이제 1이단 말이에요. 1. 이게 이제 정상하면 이게 지금 실제로 무게는 여기 100%니까 1이잖아요. 여기다가 비대 하루당 30일 일찍 수확했다. 그러면 하루에 2%씩 살이 찐다고 가정을 해요. 하루에 2%씩 하면 1일당 2%씩 비대가 된다고 가정하면 30일이면 몇 프로 살 찌겠냐 이 말이에요. 몇 프로 쪄요? 60%? 살이 찐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2.2%거든요. 실질적으로는. 2%라고 해요. 그냥 어쨌든. 그러면 여기 있는 무게, 얘죠. 산초들. 이 무게에 몇 프로를 더 산정하라고 해요. 실제 수확된 걸로. 60%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6. 지수로 하라겠어요. 지수로. 프로스로 하지 말고 지수로 하라겠어요. 0.6.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몇 킬로 나왔냐면 뭐 5kg, 3kg가 나왔대요. 그럼 실제로는 몇 킬로 나왔다고 하는 걸 하라고요. 3kg 곱하기 1 플러스 0.6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다시 쓰게 되면 3kg 곱하기 1.6으로 수확량을 산출해 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 무게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비대 추정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집처럼 비대 추정 지수가 30일 일찍 수확했고 하루당 2%씩이다 그러면 몇을 더하라고요. 곱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몇 0.6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무게에다가 라고 했잖아요. 무게에다가 그죠? 플러스 몇 0.6 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걸 단방에 쓰려면 1.6 하셔도 되겠죠? 네. 1 플러스 0.6은 1.6이잖아요. 그죠? 1.6. 거기다가 아까 환산계수 적용하라 했잖아요. 환산계수. 얘가 만약에 난지형했다. 몇?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0.72. 한지형했다. 0.7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시험에 한정이다 그렇게 되면 한정이에요 라고 하면 뭐예요? 0.7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늘은 품목과 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 아, 수학 작기 때 그대로 조사했어. 그때는 이거 적용할 필요 없겠죠.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비례 추정수 적용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나온 게. 이게 뭐다고요? 이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잖아요. 단위 면적 밑에 있죠? 수확량이네요. 즉 1제곱미터의 수확량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농지 전체, 여기가 지금 1000제곱미터라면 여기에는 얼마나 수확될까요?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 여기가 600이라면 그렇죠. 곱하기 60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확량이 나오더라.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할 때 수확량이 나온다. 뭐 이 뜻입니다. 이렇게 산출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품목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밥작물이 대신 기본 원리는 얘네들 거의 대부분이 다 옥수수 빼고 다 뭐가 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하는 게 관건이에요. 얘만 산출하면 나머지는 뭐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조사는 여기서 지금 여기 표본관 몇 구간 했잖아요. 이렇게. 얘는 뭐 샘플만 채취해 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샘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전체 수확량이 얼마냐를 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600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대신 이 표본 일부만 조사했지만 뭘 알고 싶다고요? 이 일부를 조사한 이유는 뭐다? 600제곱미터 또는 1000이면 1000제곱미터의 수확량이 얼마냐를 알기 위해서 조사한 거지. 이 샘플의 수확량을 알기 위해서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최종 목표는 이 600제곱, 이 전체 면적, 마늘이 심어져 있는 면적을 우리는 수확량을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 거 봐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냥 문제 뭐 낸다 하면 만약 이 집이 그렇죠. 마늘이다. 마늘이다. 난지형이다.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를 해봤다. 표본관 해봤다는 것은 뭐면 여기만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용어가. 표본관 해봤는데 정상이 뭐 3kg, 그 다음에 80% 피해가 1kg, 100% 피해가 1kg가 나왔다더라. 그 다음에 표본 구간에 자, 면적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줘요. 면적 합계해갖고 4제곱미터 그냥 줘볼 수도 있고, 뭐 4다, 5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m 제곱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항 길이가 1m, 1항 폭이 몇 메타, 구간수 몇, 그러면 그냥 곱하면 뭐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비대 추정 지수는 뭐, 50% 적용할 것. 이렇게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일찍 수하겠다는 얘기죠. 일찍. 그때 이 집의 조사 대상, 마늘 이제 조사한 거, 조사 대상 면적이 만약에 500제곱미터이다. 이 집의 수확량은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금방 배웠던 거니까. 이런 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다 원리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면 다 끝내는 거거든요. 자, 보면 이 집의 수확량 구하시면 되겠죠. 수확량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죠?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이죠. 조사 대상 면적은 알아요. 얼마에? 500 줬잖아요. 500. 단위 면적만 지금 몰라요. 환산시켜 볼 거예요. 단위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 나왔으니까 상피하죠. 이게 면적이잖아요. 단위 면적.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단위 면적 나왔으니까. 수확량이니까 킬로그램이잖아요. 킬로그램 환산시키면 되지. 그러면 단위 면적은 뭐예요? 조건 좁으면 4m네요, 4. 그렇죠? 4.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수확량을 구하시면 되겠죠. 수확량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수확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상이면 3kg 수확했습니다. 자, 80%, 1kg가 80% 피해 입었다. 피해 입었으니까 20% 먹습니다. 그러니까 0.2kg 먹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1 곱하기 0.2나. 그냥 0.2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라 했어요? 비례 추정지수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례 추정지수는 이 비례
추정 지수에다가 몇을 더하라고? 1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퍼센트로 하지 말고 지수로 하니까 0.5잖아요. 그쵸? 지수로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1.5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1.5가 1 더하기 0.5니까. 그죠? 1 더하기 0.5잖아요. 0.5. 이거 하니까 1.5잖아요. 같은 말이지 않나요? 맞죠? 근데 이렇게 가로를 이제 자꾸 푸시다 보면 빨리빨리 계산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죠. 거기다가 얘가 지금 품종이 뭐예요? 난지형인가요? 0.72. 하면 됐죠? 그럼 이거 뭐예요? 단위면, 얘 이름이 뭐예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네. 여기 봐보세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잖아요. 그쵸? 단위 면적이. 근데 우리는 얼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500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500. 곱하기 500 하게 되면 이 농지의 수확량을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신 여기는 거의 똑같아요. 대신에 이 비례 추정 지수, 환상계수 있는 게 마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여기는, 예? 5% 지수로 하면 0.05 아닌가요? 50%니까 지수하면 0.5잖아요. 0.5니까 얘가 1자리니까 1.5. 아, 50%, 50%. 어미, 죄송합니다. 크게 써드릴게요. 50%. 이렇게. 50%. 그죠? 5%면 0.05입니다. 네, 50.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시면, 아, 이 집의 수확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의 평년 수확량이, 자, 평수량이 1000kg라고 가정한다면, 평년 수확량이 5000kg 할까요? 5000kg라고 가정한다면, 이 집은 감수량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수확량이 얼마 나와요? 432여라고 하면 1000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또 많이 차이 나면 1000kg. 자, 그러면 이게 432kg랍니다. 나 몰라요. 지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는 불러준 대로 쓴 사람이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이거 쓰면 난리 납니다. 그쵸? 이렇게 단위 면적당 432kg의 마늘이 생산된다 하면 세상은 전쟁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풍성하니까. 아니다고요, 이렇게. 얘는 이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432kg다가 평년 수확량, 이제 감수량 알아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미보상은 없다. 미보상 비율은 0%이다. 없다라고 하면 피해율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 피해 뭐냐? 얼핏 보면 얼마의 피해율이. 암산도 되겠네. 1000에서 432를 가져갔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568. 그래서 피해율은 56.8%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볼까요? 자, 피해율 1000, 평년 수확량.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한다고 했죠? 평년 수확량입니다. 그쵸?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 얼마였어요? 1000kg. 마이너스 수확량 432. 마이너스 미보상 없다고 했네요. 0. 나누기 1000. 했으니까 568. 0.568이에요. 그래서 100분율, 퍼센트면 100분율이잖아요. 그랬으니까 56.8%가 이 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6.8 중에서 이 집이 자기 부담,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20%라면 보험자는 몇 프로 책임져요? 나머지 책임지겠죠. 이 피해, 얘를 피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피해는 보험자하고 계약자가 합동으로 피해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보험자가 피해를 복구시키는 게 아닙니다. 보험 계약자와 이 집이 자부담이 자기가 자 20%다. 20%라면 보험 계약자가 먼저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보험은 아시죠?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걸 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가 56.8% 났는데 피해가 없는 걸로 만들어주면 보험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56.8% 중에서 계약자가 먼저 항상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20%니까 20%를 빼면 나머지 36.8%를 보험자가 마늘로는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늘에 상응하는 그 피해에 상응하는 돈으로 주면 보험사고가 나기 전 상태로 되돌려주는 걸. 이게 보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항상 머리에 드실 것은 이때 되돌릴 때 누가 먼저 되돌리냐? 계약자가 먼저 되돌리는 거예요. 보험자가 먼저 되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네가 먼저 되돌려.
네가 책임지고 나서 네 80, 자부담 20%니까 보험자가 책임질 수 있는 건 80%잖아요. 80%까지 네가 먼저 책임져. 그러고 넘어가면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견뎌낼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 때는 그러죠. 아, 왜 내가 책임지냐. 보험자가 먼저 책임지라고 그러라.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견뎌낼 보험회사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가 먼저 책임지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나머지를 책임져서 보험사고가 나기 전 상태로 되돌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틈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병 있죠. 감자, 손해 정도 비율 한번 읽어보시고, 감자 같은 거 병 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 병이 있는데, 요거 다 암기하시라고 하는 말씀 못 드려요. 대신에 뭘 암기하시냐면, 74쪽 봐보시랍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74쪽 보시게 되면 상단에가 표 2-5-2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해가지고요. 얘는 고추입니다. 고추도 모든 병충해를 보장해줘요. 감자 모든 병충해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추도 모든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일부만 해주는 게 벼, 그 다음에 복숭아이거든요. 그래서 4개밖에 없어요. 병 보장하는 게. 4개밖에 없습니다. 너무 대신 이 고추는 몇 개 안 되죠. 고추는 그래서 고추 병충해는 등급, 인정 비율, 병충해 종류 이렇게 하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역세, 푹, 파, 탄. 그래서 역병, 세균성, 전문의병, 푼, 마른병, 바이러스병, 탄자병. 탄자병 원래 탄자병 생각 안 날 때는 누구 생각하라고? 백지영이 생각하라고. 백지영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노래 제일 잘 부른 그 노래가 뭐죠? 그러죠. 탄저병이 뭐냐면 고추애가 까맣게 동그랗게 뻥 검게 생겨버려요.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거 조사하면서 백지영 씨가 이거 보고 좀 노래 불렀을까?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는 탄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1등급이에요. 세프 빠땅. 그 다음에 2등급은 저 생각하면 됩니다. 저 고현석이. 네, 왜냐하면 제 여자친구도 많아요. 제가 아까 여자친구 2명 있었죠. 뭐예요? 옥수수에 여자친구 2명 있다 있잖아요. 옥수수. 그렇죠. 제식, 식이지수, 제식, 밀도지수. 근데 여기서는 제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면 제시예요. 제시 담당. 근데 제 여자친구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제시 담당. 제시라는 여자친구가 지금 품목별로 있습니다. 지금 제시 담당.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 나방, 담배 가로이. 저도 담배를 좋아하는데 제시도 담배를 참 좋아하는가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흰가루병, 분액병, 무름병, 진인데 얘는 나머지 3등급은 암기할 필요 없겠죠. 1, 2등급 알면 나머지인데. 근데 이제 결정타로 3등급 병충해를 쓰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보통 1, 2등급 쓰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렇으니까 3등급 병충해만 4개만 쓰세요. 3개만 쓰세요 하면 당황할 것 같아서. 예. 지금까지 병충해 쓰라고 나와요.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병충해 쓰라고 나온 게 벼. 그 다음에 고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면서 이렇게 자기 사정과 연결시키세요. 제시 담당 하라고 그래서 담배 피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장 기억하기 좋은 방법들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짝물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산비 보장, 바짝물. 지금까지는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을 주는 보장이었는데, 다음에 이제 바짝물은 고추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바짝물들은 뭐냐, 생산비를 보험에 걸고 이제 보험금을 주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